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재명이 일단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논란의 중심엔 역시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게 해준 유창훈 판사가 있습니다. 현재 유 판사는 개딸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이재명의 구속을 바랬던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재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각각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알려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분통한 마음에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미 알려졌다시피 구속기로에 섰던 이재명이 일단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 당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재명이 현재 맡고 있는 재판이나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사건 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시기가 문제지 이재명은 언제 죽든 죽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좀 충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을 다 떠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 이재명 한 명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재명을 법원이 좀 제거를 해주었으면 그래서 꽉 막혀있는 정치 현실이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바람이 유창훈 판사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이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한 듯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유창훈 판사의 모순된 논리를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유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또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게 납득이 어렵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하지만 모순적으로 유 판사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유창훈 판사가 내놓은 기각 사유를 담은 793자의 메시지를 꼼꼼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이 과거에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지만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 즉 이재명이 현재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게 유창훈 판사의 기각 결정의 논리인 것입니다. 과연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과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도 없었는데 왜 구속시켰습니까? 과거에도 정치권 고위 인사나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를 보면 직급이나 직위를 이용해 공범이나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여지가 있고 이들의 증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점들을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 해석해 이재명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직분과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 것이지요. 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자, 바로 쌍방울 건과 관련한 이화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유 판사는 뭐라고 했느냐?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논리적 모순이지요. 유 판사의 말대로 이재명이 현직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감시의 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인 주변인들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공동체란 특별면에서 회유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의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화영의 부인과 접촉했다는 역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찬대 의원 등등입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설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이들이 나선 것이고 검찰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판사는 이재명이 직접 개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굳혀 생각해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현재 유창훈 판사는 개딸들에게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이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유 판사를 추켜 세웠다고 하고요.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지지층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판사가 나라를 구했다며 유 판사를 띄우는 그런 한껏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큰 용기를 보여준 유 판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유 판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유 판사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창훈이 이재명을 구한 거지 나라를 구한 것은 아니지요. 자,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재명은 언제 죽어도 죽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결국 재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총 3건의 재판을 받거나 받아야 합니다. 또 쌍방울그룹의 이재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의혹, 대장동 의혹 중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 의혹,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를 전부 무죄받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재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현직 제1야당 대표라는 계급을 달고 재판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인멸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이재명의 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재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